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저의 두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사실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입니다. 저는 30살 때 이혼남이었던 남자와 결혼을 했었는데 아이들은 남편과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었거든요. 저는 미혼이었고 남편은 이혼 경험이 있는 데다 자식들도 있다 보니 주변의 반대가 많이 심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남편과 아이들이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던 거였죠. 저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 초등 미술과 더불어 입시 미술도 함께하는 곳이다 보니 원생도 많고 늘 바빴었죠. 그 남자는 저희 건물 1층에서 빵집을 운영했어요. 빵과 함께 커피나 음료, 샌드위치 메뉴 등도 팔았는데요. 같은 건물이다 보니 저도 거기서 종종 선생님들 간식도 사고 제 커피도 사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장님과 안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였는데 볼 때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가게도 깔끔하고 빵도 맛있는 데다 사장님도 몹시 친절하고 싹싹하셨어요. 빵집이 크지는 않았지만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금방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응원했었죠. 그 사장님도 제가 같은 건물에서 학원하는 것을 알다 보니 더욱 반갑게 잘 대해주셨어요. 단골이다 보니 종종 커피도 서비스로 주시고요. 그런데 한 번씩 가게에 가보면 한쪽 테이블에 사장님의 아이들이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인데 숙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고 있더라고요. 아빠 가게에서 얌전하게 앉아있는 게 귀엽기도 해서 저도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곤 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커피를 사들고 가려는데 가만 보니 여자아이가 그림을 참 잘 그리더군요. 제가 다가가서 가만 보고 있으니 뒤돌아보던 여자아이도 놀라고요. 그 모습에 사장님이 웃으면서 미술학원 원장님이라고 그림 봐주시는 거니 너무 놀라지 말라고 아이에게 말해주시더군요. 저는 여자아이에게 그림을 참 잘 그린다고 미술을 배웠느냐 하니 그런 적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타고났나 보다 참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주었죠. 그런데 그 후에 가게에 다시 갔을 때 사장님이 저보고 학원 보내려고 하는데 가서 상담 받으면 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장님이 학원에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때 원장님이 저희 딸애한테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해주고 가신 다음에 딸애가 자기도 자꾸 미술학원 다니고 싶다고 조르는 겁니다. 어머, 그랬어요? 근데 제가 봐도 따님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따님을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같이 보내려고요. 학교 끝나고 조금 시간 보낼 것도 필요하고.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아이들은 저희 학원에 오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워낙 착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다는 것을요. 이혼을 한 것 같고 이혼 후에는 엄마랑 아이 연락이 두절된 것 같았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아이들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더 마음을 쓰게 되었어요. 학원 수업 끝난 후에 제가 데리고 있은 적도 있고 맛있는 것도 종종 사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들도 그저 그 많은 원생 중 하나였을 뿐인데도 이상하게 저도 유난히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니 빵집 사장님도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빵집 사장님과도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선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서 저도 호감이 생겼었죠. 한편으론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전부인과 이혼을 하고 저 아이들을 혼자 키울까? 그리고 왜 전부인은 그 후 연락 두절이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얘기를 듣게 되었죠. 원래는 그 남자는 다른 동네에서 좀 더 큰 규모의 빵집을 운영했었답니다. 그때는 직원도 많고 매출도 몹시 좋았대요. 하지만 전부인이 노름에 빠져서 갖고 있던 재산을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남자는 아이들 엄마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말려도 보고 병원 가자고 설득도 많이 해봤는데도 도저히 안 되더랍니다. 원래 도박은 손을 끊어도 못 끊는다고도 하잖아요. 전부인도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방치하고 도박에 빠져 살고 집을 가출한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겨우 설득해서 이제 끊었다고 해놓고 뒤돌아서 또 노름판에 가서 돈을 날리고 오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그 남자도 너무 미치기 힘들어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남자까지 있었다고 했고 그 남자랑 도망간 건지 아예 종적을 감췄다고 했어요. 전부인이 빚을 많이 져서 결국 가게의 집까지 정리하고 빚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은 돈으로 이사가고 지금의 빵집을 다시 차렸다고 하더군요.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엄마 찾는 어린 아이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남자에게 남다른 마음이 생겼을 때다 보니 그 남자의 힘든 과거가 안쓰럽고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오히려 그 남자가 저를 밀어내려 했어요. 저는 미혼인데다 잘 나가는 학원까지 운영하고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인데 애까지 둘 딸린 자기가 너무 못 미친다고요. 제가 좋지만 자기 말고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 남자의 마음 씀씀이와 댐댐이를 지켜봤고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도 잘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그 남자 못지않게 아이들도 눈에 밟혔고요. 그 남자는 저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했고 그렇게 저희는 좋은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다행히 저를 새엄마로 잘 받아들여줬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두 번의 상처는 주고 싶지 않고 친엄마 이상으로 자라고 싶더군요. 살면서 제가 아이들의 새엄마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냥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생각하고 대했어요. 늘 아이들 편에 서서 아이들을 보살폈고 제 마음을 다해가며 키웠습니다. 엄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었고 올바른 길,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도 저를 엄마로 대했지 새엄마나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저는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아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던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고생 많았고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제 덕분에 자기도 아이들도 단란하고 평온한 가정에서 행복 느끼고 살았다고요. 저도 남편에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나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큰애는 학교 졸업하고 공시 준비한다고 몇 년 정도 공부만 하다가 뒤늦게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둘째는 미술 전공을 하다 보니 방학 때는 저희 학원에서 일도 도왔었고요. 큰애하고도 잘 지냈지만 딸인 둘째하고는 특히나 친구처럼 편하게 잘 지냈어요. 애교도 많고 저한테도 참 살뜰하게 잘했고요. 저도 장성해서 자기 앞가름하며 노력하는 자식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뿌듯하고 기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잘 지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큰애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큰애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좀 이른 나이긴 하지만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착하고 싹싹해서 저도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데 큰애가 사회생활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다 보니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신혼집도 해주고 결혼 자금도 많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봐 준 건 30평대의 신축 아파트였고 큰애도 예비 며느리도 직접 보고는 위치도 좋고 아파트도 너무 예쁘다고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아들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두고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갚고 살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했으니 너랑 시연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요. 큰애 결혼시켰다고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 없고 그저 둘이서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잘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문제없이 결혼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결혼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큰아이가 청첩장을 안 주는 겁니다.
저나 남편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물어보면 곧 나온다고만 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거였죠. 한 번 더 물어보니 청첩장 인쇄에 문제가 있어서 제 인쇄를 맡겼다. 다음에 드리겠다라고만 하더라고요. 뭔가 석연치는 않았어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학원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작은 딸이 원장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갑자기 학원에 찾아왔길래 집에서 보는 것보다 반갑더라고요. 집으로 가지 않고 무슨 일이냐, 엄마랑 데이트하러 왔느냐 웃으며 그랬는데 딸의 표정이 영 어둡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있잖아요. 이거. 딸은 망설이다가 저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건 아들의 청첩장이더군요. 성일이 청첩장 나왔어? 네, 근데... 저는 왜 그러나 싶어 청첩장 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청첩장에 신랑인 아들 이름 옆에 부모 이름에는 저희 남편 이름과 함께 전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얼어붙었죠. 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났니? 실은 오빠 방에 뭐 찾으러 갔는데 청첩장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왜 안 주나 싶어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네, 그리고요 엄마. 응. 오빠 행동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따져 물었는데 오빠가 친엄마를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딸은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친엄마가 아이들 어렸을 때 집 나간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 지금까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모르게 아들은 친엄마와 연락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다고?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자세하게 모르는데요. 오빠가 사실 연락하고 지낸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제정신이냐고 우리 버리고 간 사람인데 왜 만나느냐 그랬는데 오빠도 무슨 생각인지. 오빠가 저더러 일단 모른 척 하라는데 엄마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딸의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참 말도 못하게 참담하더군요. 그리고 일단 아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들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했고 남편 역시 몹시 놀라더군요. 뭐? 그 여자랑 성일이가 여지껏 만났다고?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청첩장도. 남편은 청첩장을 보더니 눈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식이 미쳤나 어디 이 여자 이름을 떡하니 부모 자리에 넣느냐고 방방 뛰었어요. 남편은 웬만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저보다 더 흥분한 것 같았죠. 그렇게 아들에게 연락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집으로 왔고 남편은 아들 얼굴에 청첩장을 집어 던졌어요. 그제야 아들도 집안 분위기가 왜 이런지 아는 눈치더군요. 야 임마, 너 제정신이야? 네 입으로 말해봐. 왜 그 여자 이름을 떡하니 신랑 부모 이름에 넣어놨어? 너 그 여자랑 계속 만나왔어? 연락하고 지냈어? 언제부터야? 도대체 왜? 남편이 너무 흥분을 했다 보니 제가 앉아서 얘기하자고 말렸습니다. 아들도 처음엔 입 꾹 닫고 아무 말 안 하더군요. 남편이 말해보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허락해주세요. 제 결혼식에는 친어머니 앉히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 그 말을 아들 입으로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남편은 테이블 위에 각 티슈까지 아들에게 집어던졌어요. 뭐가 어째? 허락! 니네 엄마가 니네를 어떻게 키웠는데 온갖 정석으로 이때까지 키워놨더니 결혼식에는 친어머니를 앉히고 싶어? 네가 사람 새끼냐?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보고 그러는 겁니다. 네, 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정말요. 근데 어찌됐든 저 낳아주신 친엄마는 아니시잖아요. 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망한 기분에 더 이상 말도 안 나오고요.
딸도 방에 있다가 나와서 오빠 미쳤느냐고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소리 지르는데 아들은 아버지나 수아나 친어머니 입에 거론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저는 친어머니 외면 못하겠습니다. 반성 많이 하셨고 외롭게 사셨어요.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 결혼하는데 혼주 자리에 앉아서 결혼식 보고 싶으시대요. 그거 하나면 된대요.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그 정도는 자식된 도리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말에 남편 못 참고 아들 뺨 내리쳤습니다. 자식된 도리? 자식된 도리를 어디다가 하고 있어? 10살, 8살 된 어린애들 놔두고 도박질하고 바람나서 도망갔던 게 너네 친엄마라는 인간이야. 집에 있는 재산 다 말아먹고도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큰 소리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이혼하자마자 남은 돈 훔쳐들고 도망간 게 너네 친엄마라는 작자라고. 너 친엄마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너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네가 그쪽 가서 자식된 도리를 챙기겠다는 거야? 너 이 나이까지 키우고 돌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이래? 알아요.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 마음이 그래도 친엄마 생각하면 안타깝고 신경이 쓰이는 걸 어떻게 해요? 엄마는 꼭 혼주 자리에 안 앉으셔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나중에 수아 결혼할 때 앉으셔도 되고요. 엄마는 남편도 있고 엄마 바라기인 딸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친엄마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얼마나 쓸쓸하고 안쓰러우신지. 청첩장하고 혼주 자리만 앉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들은 제 앞에서 눈물까지 찔끔이며 자기 친엄마가 안쓰럽다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 주변에서 들을 때마다 저희 아이들 그런 애들 아니라고 화냈습니다. 둘 다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었고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남편과 자식 계획도 차단했어요. 행여나 남편과 제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사람인데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것 같고 그러면 첫째랑 둘째가 외로워질까 봐요. 그래서 제 자식 낳겠다는 생각도 지워버린 겁니다. 제 마음 다해서 아이들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들에게 엄마는 제가 아니라 친엄마 한 사람뿐인 것 같더군요. 상처받았다는 말 정도로는 부족하고 심장 한쪽이 찢겨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자기는 오빠 결혼식 안 간다고 소리 지르며 방으로 가버리고 남편도 꼴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라고 그 여자 혼주석 앉혀서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자기가 더 화난 얼굴로 자기를 이해 못 해준다고 너무하신다며 씩씩대며 나가버리고요. 그렇게 아들이 집을 나가고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지난 20년의 생활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아이 둘 딸린 이혼남과 결혼한다 했을 때 제 결혼을 말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괜찮았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20년의 세월 동안 제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낳았지만 친자식 못지않게 사랑 주며 키웠어요. 그렇기에 당연히 아이들에게 엄마는 저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니 지난 세월이 부정당한 기분도 들고 내가 헛짓거리하고 살았구나 싶기도 한 겁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들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허무한 기분으로 방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딸이 들어와서는 저를 붙잡고 엉엉 울더군요. 자기한테 엄마는 저뿐이라고 오빠가 상처 준 거 미안하다고 제가 상처받는 게 싫다고 하면서요. 저를 붙잡고 우는 딸을 보니 그래도 내가 아주 헛살지는 않았나 보다 싶어서 저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날 딸아이와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 남편은 아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혼주석에는 원하는 대로 친엄마 불러서 앉히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아들은 끝까지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자기가 더 난리쳤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 말은 혼주석에 나랑 너네 친엄마랑 앉으라는 소리냐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네가 우리를 버리고 네 친엄마를 선택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네가 우리를 버렸기에 우리도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 안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주기로 했던 신혼집도 없던 일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너한테 일체 해줄 게 없다. 친엄마한테 가라고 말이죠. 아들은 그 말에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다가 두 분 뜻 잘 알겠다고 하면서 부서져라 문을 닫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정말 아들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딸이 건너 듣기로는 진짜 친엄마를 혼주석 앉혀서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집도 안 해주고 결혼 자금도 일체 안 해준다고 했다 보니 급하게 대출받아서 18평대 아파트로 전세를 얻었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며 남편이나 저나 더 이상 아들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오빠에게 너무 실망했다며 굳이 연락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 후 1년 정도 흘렀을 때 아들이 집으로 불쑥 찾아온 겁니다.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새엄마가 잘 키워주신 건 알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 한켠에 친엄마에 대한 마음과 그리움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아들 고등학교 때쯤 친엄마가 연락이 왔었고 그 이후로 한 번씩 만났었다고. 그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결혼할 때 혼주석에 앉아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아들은 그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건 몰랐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릴 속인 건가 싶어서 그것도 새삼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고등학교 때 아들이 몇 차례 저희 집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혹시 학교 폭력이라도 당하는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해 학교를 오가며 상담도 받고 면담도 많이 했었는데요. 아들은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데 썼다고만 했어요. 다시는 돈 훔치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내켰었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종합해보니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준 돈이었더군요. 자식 버리고 집 나갈 땐 언제고 자식 시켜서 집에서 돈 들고 오라는 엄마가 제정신입니까? 그럼에도 아들은 저희 집 돈 훔쳐서 갖다 주고 대학생 때도 알바한 돈 갖다 주고 그랬나 보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친엄마가 가진 핑계로 돈 요구하고 갑자기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며느리한테 시집살이까지 시키려 했답니다. 그걸로 아들 부부 사이도 1년 만에 이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안 좋아지고요. 계속 돈 뜯기다가 돈 때문에 자기한테 왔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다고 친엄마라는 사람한테 정 떨어지고 신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한번 버린 것도 모자라 어떻게 자식인 자기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뭐라고 하든 저나 남편은 냉담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더 이상 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가족까지 잃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 붙잡고 잘못했다 하길래 제가 단호히 그랬습니다. 성일아,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내가 네 새엄마가 된다고 결심했을 때는 너네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나도 많은 노력을 한 거야. 그런데 성일이 네가 그럼에도 네 엄마는 친엄마라고 했을 때 나도 더 이상은 이제 너에게 마음 쓰고 노력하지 않기로 했다. 친엄마라서 피가 땡기고 신경 쓰이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나도 더는 할 말 없다. 그러니까 가서 친엄마 잘 모시고 살아. 너네 아버지나 동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하고의 인연은 여기가 끝인 것 같다. 라고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조금의 마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단호히 일러두었죠. 제 말에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이더군요. 저는 아들을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도 한참 우두커니 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엄마와 아들이 아니다 보니 저희 사이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행동으로 저도 더 이상 노력하고 마음 써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렇게 하는 것도 한편으론 결국 저희 재산 때문인 것 같기도 했어요. 저희가 돈이 없고 오히려 본인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더군요. 한편으론 이런 것까지 친엄마가 시켰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대화 끝에 딸의 앞으로 상당 부분 재산을 증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저희 재산으로 유류분 소송이니 뭐니 못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앞으로도 아들은 제 마음에서 완전히 지우고 제 딸과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려고 합니다. 아들도 자기가 잃은 게 뭔지 잘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